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승부사리 천룡입니다. 100%의 적중률이 아니더라도 수익 실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가입 권유 일절 없으며 모두가 배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무료로 배포해드리니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그라나다 대 알메리아입니다. 먼저 그라나다는 시즌 성적 2승 7무 15패로 리그 19위를 기록 중이며 지난 주말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비기며 2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입니다. 메디나 감독 체제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3골을 넣었습니다. 이적 시장에서 주요 선수들이 떠나면서 잔류가 어려워 보였는데 바르셀로나 상대로 대단한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오른쪽에서 펠리스트리와 리카르도 산체스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칸셀루가 올라오면서 생기는 공간에 적극적으로 침투를 시도하면서 캄프누에서 승점을 가져왔습니다. 펠리스트리, 옹글라, 마우아사, 브루노 멘데즈 등은 지난 경기 기적의 주역들입니다. 신입생들이 선발로 나와서 활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라나다는 암울한 분위기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난 경기에서 이적생들이 나와서 활약하며 바르셀로나와 비기며 팀 분위기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침 이번 경기 상대는 리그 꼴찌 알메리아입니다. 알메리아전에서 승리하면 정말로 강등권 탈출에 대한 희망이 생깁니다. 다음 알메리아는 시즌 성적 7무 17패로 리그 꼴찌를 기록 중이며 홈에서 지로나, 빌바오 등과 비기며 탄탄한 수비를 보여주었으나 골을 넣지 못하면서 이기지 못합니다. 주전 스트라이커 루이스 수아레조와 서브 코네가 부상이고 밥티스탄과 라마자니가 징계로 결장하며 공격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4명의 선수는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이 4명이 빠지면서 이번 경기 최전방은 로자노가 책임져야 합니다. 다만 누가 나오더라도 득점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원정 경기 12경기에서 1무 11패이며 패배율 92%입니다. 강등권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승점 6점짜리 경기인데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세부 기록을 보면 원정 12경기에서 12골을 넣고 30골을 먹혔고 기록으로만 봐도 최악입니다. 그라나다 원정에서 3연패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비슷한 위치에 있는 팀이라도 알메리아가 이기기 위해서 기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라나다의 메디나 감독이 부임하고 수비가 달라진 것에 대해 자주 말해왔고 지난 경기는 전환점입니다. 바르셀로나 상대로 3골을 넣었고 펠리스트리가 프리미어리그와 다르게 라리가 수비수들 상대로 피지컬에서 밀리지 않으며 활약했습니다. 강등권 팀들의 대결인데 그라나다가 확실히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라나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마요르카 대 레알 소시에다드입니다. 먼저 마요르카는 시즌 성적 4승 11무 9패로 리그 16위를 기록 중이며 지난 경기에서 무리키가 종료 직전 복귀포를 터뜨리며 라요를 2대1로 이겼습니다. 무리키가 돌아와서 지난 경기 선발로 출전했고 종료 직전 득점을 해주면서 이겼고 내용이 더 좋았습니다. 경합에서 자주 승리하면서 볼을 지켜주었습니다. 무리키가 돌아오면서 아길레 감독은 작정하고 롱볼을 지시했는데 무리키가 볼을 지켜주면서 윙어들에게 볼을 전달해서 기회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라린도 잘해주었지만 전방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무리키가 주전입니다. 마요르카는 수비적인 팀이고 상대 수비의 약점을 노리는 식으로 공격 전술을 준비합니다. 소시에다드는 너무 강한 상대였고 마요르카의 공격이 모두 막히면서 득점하기 어려웠습니다. 소시에다드와의 12번의 경기에서 2골을 넣었고 10경기가 무득점이며 마지막 승리도 2012년입니다. 다음 소시에다드는 마요르카의 천적이고 소시에다는 시즌 성적 9승 10무 5패로 리그 7위를 기록 중이며 공식 경기 5경기 무득점입니다. 5경기 무득점이며 부상자가 많고 오야르샤발과 베커 등 공격진에서 주요 선수들이 빠졌지만 5경기 무득점은 처참합니다. 마요르카, 라요, 오사수나 등 순위가 낮은 팀들에게도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목요일 파리전에서 0대2로 패하며 챔스 탈락 위기인데 쿠보까지 부진하면서 답이 없습니다. 이 답답한 상황에서 10명 정도가 부상이기 때문에 변화를 주기도 어렵습니다. 쿠보 말고 믿을 수 있는 선수가 없습니다. 오야르샤발은 부상이고 마르틴 메르칼란즈, 셰랄도 베커, 카를로스 페르난데스 등 공격진에서 4명이 부상입니다. 안드레 실바와 우마르 사디크는 주전 공격수 자리를 놓고 경쟁하지만 누가 더 못하냐 경쟁이고 바레네체아도 공격을 조각하는 역할은 해줄 수 없습니다. 결국 쿠보가 이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 파리전 경기력은 최악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경기는 세트피스에서 한 골 터지면 그대로 경기가 끝납니다.
마요르카나 소시에다드나 한 골 넣고 잠그며 이기는 팀들입니다. 확실한 쪽에 투자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레알 베티스 대 알라베스입니다. 먼저 레알 베티스는 철저하게 지공 성향을 간다는 점이 리스크입니다. 물론 중앙에서의 주도권을 잡는 상황에서의 수비력은 홈에서 좋은 편이나 알라베스의 압박을 돌파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포르날스도 인버티드 윙어로서 중앙에서의 플레이메이킹 보조를 해주는 시기지 스피드가 부족해서 상대 측면을 찢어넣는 퍼포먼스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베티스와 비슷한 유형의 팀들도 알라베스에게 꽤 고전했습니다. 다음 알라베스는 오모로디온의 결정력이나 철저하게 실리를 챙기는 특성상 알라베스가 득점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베티스, 비아레알,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승점 한 점씩을 챙겼고 바르셀로나에게는 졌지만 압박으로 꽤 고생을 시키는 등 알라베스가 지공 성향의 팀을 상당히 잘 잡아냈다는 점은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격을 내려놓고 원정에서 승점 한 점이라도 따겠다는 각오로 나오면 견고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언더 양상의 무승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매치가 될 듯합니다. 베티스가 지공 성향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인데 알라베스가 압박을 바탕으로 지공 성향의 팀을 상당히 잘 상대를 했던 것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알라베스 양측면 수비가 이탈한 상황이나 베티스가 양측면을 찢어놓는 속공에 강한 팀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몬차 대 AC 밀란입니다. 먼저 몬차는 밀란에게는 아주 약한 편이었습니다. 몬차의 강점은 중앙에서의 견고함과 수비에 있었는데 밀란을 만나면 그 수비가 너무 쉽게 허물어지는 편입니다. 잘 지는 팀이 아니지만 잘 이기는 팀도 아니라는 혹평도 있을 만큼 득점력이 강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팀이라서 수비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는 몬차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밀란은 경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호들을 상대로도 전방 압박을 분쇄하는 옵션이 다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루의 연계와 매냥의 롱킥, 테오, 레앙의 콤비네이션이 모두 유효한 옵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라인 간격 유지가 주중 경기가 있는 상황에서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지만 몬차를 상대로는 멀티 실점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큰 수비적인 리스크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밀란이 오버 양상에서 승리를 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보입니다. 몬차를 상대로는 상대의 강점인 수비와 압박을 분쇄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은 전력입니다. 가지고 있는 공격적인 패가 매우 많은 상황이고 라인 간격 유지라는 면모도 몬차의 공격력을 생각한다면 큰 리스크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밀란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추천은 드리지만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배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